네, 현재 시 8시 24분 지나갑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중에서 우리 증시는 좀 유독 강한 모습이고 또 간밤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떨어져서 네. 참 오늘장 예측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뭐 요즘은 그야말로 막 외국인들 선물에 그냥 휘둘리는 네. 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 뭐 대량 매수, 매도 뭐 이렇게 막 엇갈리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희일비 뭐 그런 장인데 요즘 같은 장이 이제 크게 이렇게 추세가 있기보다는 그날 달라져 가지고 하루하루 아마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요즘 장 좋다는 소리 많이들 하세요. 왜냐면 주도주가 좀 부재하니까 자금이 쏠림 현상이 좀 덜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또 촉이 좋으신 분들 빨리 갔다가 단기 트레이딩. 하고 빨리빨리 또 끊고 나오고 그분들 중에는 뭐 잠이라도 편하게 잔다고 대부분 장중에 다 해결하더라고요. 선물로 치면 롤오버 안 하죠. 롤업 안 하고 네, 뭐 그런 그날 식인데. 다 매매를 마무리 짓죠. 지금 뭐 이래저래 계속 코너마다 소개를 했습니다만 강세론자와 약세론자가 계속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수급적으로도 매매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크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뉴욕 증시, 뭐 지금 주요 기술주들 그동안 뉴욕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뭐 엔비디아, 뭐 아마존, 테슬라 줄줄이 좀 하락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 마감했고요.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이제 지수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보셔도요.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 메타가 한 3% 이상 빠졌고 엔비디아도 뭐 최근에 뭐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세가 좋았는데요. 지금 오늘도 어제장이죠. 한 3% 이상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그 전기차 관련된 테슬라 이제 이야기들 많이 지금 들리고 있을 겁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뭐 연일 계속해서 뭐 신고가 나온다는 이야기 들린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또 투자 얘기들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거나 이렇게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일부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도 약간 단기 고점을 맞이한 건지 좀 조정을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 일주일 만에 화요일마다 이렇게 뵙습니다만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우리 이정호 대표님 우리 국내에서는 어느 섹터가 제일 눈에 들어오시던가요? 저는 계속 이제 보고 있는 섹터가 아무래도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섹터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결국 이제 시장이 가려면 반도체가 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이제 주요하게 봤던 게 그 호가창만 보면은 동시호가 전에는 2차 전지가 좀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장이 이제 개장하고 났더니 되려 2차 전지는 좀 안 가고 반도체가 이제 가는 예. 모습이라서 동시호가하고 개장하고 실제 분위기 다른 것 같고요. 예. 개장 초반에 또 갔던, 그러니까 좀 시세가 나왔던 관심이 있던 종목하고 오후에 또 올라간 종목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재든 악재든 뭔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나면은 오후에는 약간 상황이 좀 달라져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올라갔던 기업들은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고 또 새로운 섹터의 이슈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자금이 쏠려가는 현상들. 그러니까 지수나 이런 것들 잘 보시면은 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뭔가 자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들이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은 약간 단기 고점이다 이런 인식은 좀 있는 것 같고 좀 이슈가 있는 쪽에 호재나 악재나 여기는 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뉴욕 증시 쪽에서도 지금 월가 쪽에서도 이제 강세론자, 약세론자가 좀 팽팽한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 뭐 조금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이 임박했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강세장에 지금 초입이다라고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저는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 네. 지금보다는 이제 하반기로 갔을 때 시장은 좀 더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오히려 하반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강세장에서 약간 좀 쉬는 구간? 저는 이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좀 달렸기 때문에 네네.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 있는 구간 정도다. 네네. 그래서 지난 뭐 우리나라 지수로 비교해 드리면은 네. 제가 코스피 기준으로 볼 때 6월 달, 뭐 5월보다 6월이 좀 더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시기적으로는 한 3주 정도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먼저 시세가 나왔다가 빠져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쯤이면은 2,650선 안착을 할 줄 알았는데 되려
그 전에 좀 미리 갔다가 지금 약간 쉬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좀 약간 약한 듯 보이듯 하지만 약간 단기적으로는 고점인 듯 보이긴 하는데 제가 하반기는 좀 더 좋게 보는 이유들은 약간 그 섹터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볼 때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좀 쪼갠다면요. 예. 일단은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 화이닉스 주가가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갈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저는 코스피가 좀 더 코스닥보다는 지수로 볼 때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코스닥은 일단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특정 종목이나 섹터 중심으로 좀 변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수를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피만 놓고 볼 때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저는 더 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는 기점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다음 달 이제 또 초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 그 이유를 기점으로 해서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반도체가 2분기가 이제 가장 바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최악에서 이제 서서히 좋아지는 분위기로 가는 것들이 숫자로도 증명이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기 대표님, 요즘 이렇게 그거 뭐 특정 종목을 갖다가 이렇게 언급을 해서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하도 그 회자되는 종목 중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지난달만 보니까 57% 오르고 지금 이달 들었어도 지금 아직 6월이 끝나지도 않은데 이번 달만 들었어도 70%예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좋은 호재가 있길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주가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하고 예. 네네네. 좀 뭐 분할 이슈도 있고 예. 네, 전반적으로 일단 그 이 숫자 들어간 기업들이 이 숫자 강했던 들어가는 거. 건데 일단 뭐 앞서 질문 주셨던 이 페타시스가 이제 패키지 기판을 만드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엔비디아 아무래도 좀 이슈가 좀 더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네. 보이고요. 기판 관련된 기업들 제가 올해 좀 실적을 최근에 좀 다시 돌아서 봤는데 이익 추정치가 전년도에는 좋았는데 올해 좀 약간 꺾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뭐 대덕전자라든지 심택 이런 기업들 네. 굉장히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 기업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이스페타시스는 그때 주목을 좀 주가 차원에서 못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들은 아무래도 엔비디아와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반도체에 관련돼서도 이스페타시스뿐만 아니고 뭐 아비코전자 이런 기업들도 잘 보시면 단기적으로 갑자기 올해 한 5월부터 쭉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예. 대부분 결국 새로운 이제 그 시장으로의 진입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것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수 뭐 스페셜티 케미컬 거기는 좀 분할하는 이후에 예. 역시나 그 전고체 전지 쪽이죠. 2차 전지 쪽. 네네. 예,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이수 화학일 때도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었는데 분할된 이후엔 제가 볼 때는 좀 수급적인 요인이 좀 더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에 좀 베팅하는 그 시기였던 것 같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내에서도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이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가운데 수급이 좀 많이 몰리면서 저는 좀 시세가 더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시점은 전혀 아니고요. 이수 페타시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올해 이익이 분명히 좋은 것도 맞고 앞으로 기대감이 있는 건 맞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적정 주가 레벨까지 좀 온 듯합니다. 시가총액 규모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지금은 매수보다는 서서히 또 매도를 고려할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래. 국내 증시는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반기에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주셨는데 그러면 뉴욕 증시는 어때요? 보니까 간밤에 테슬라 쪽에서는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도 있고 엔비디아도 주가가 보니까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물론 시총 1조 달러는 지켜냈습니다만 글쎄요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압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 테슬라 그 의견을 좀 봤더니요. 예. 그 이야기들은 익히 우리가 다 알만한 내용들이거든요. 네.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그동안 이제 주도했던 건 맞지만 네네. 앞으로도 주도할 거냐면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냐면
우리나라 뭐 현대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GM이나 포드 또 다른 또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경쟁이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제품력이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가격이 엄청나게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격이라서 계속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테슬라가 계속해서 신고가 가고 이익이 나오는 게 맞겠지만 앞으로는 좀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거다. 이거는 뭐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테슬라가 전기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자율주행이라든지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그 충전소잖아요. 충전소. 네. 그러니까 충전소 같은 경우 점유율을 테슬라 방식으로 갈 경우에 굉장히 많이 과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에서 또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평가는 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다시 의견이 바뀌면서 테슬라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테슬라가 여튼 혁신적인 기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 내에서. 그러면은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결국 1등 기업이 있으면 2등, 3등이 쫓아오는 그런 흐름들 만들어 갈 거고 테슬라 주가는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또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테슬라 조정은 그냥 시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의견들이 약간 바뀌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예.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네. 정민회국에서 질문하고 이재모 대표 답변하는데 앞부분을 듣다가는 저러다가 한영희 수석하고 싸우겠다 싶었는데 뒷부분 가니까 또 안 싸우실 만하네. 엔비디아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도 뭐 마찬가지죠. 요새 뭐 AI 쪽 특히 이제 GPU 뭐 점유율이 90%라고 하잖아요. 아니 뭐 연초부터 계속 올랐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고 지금 뭐 인공지능이 올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앞으로 이게 좀 꺾일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쪽에서 뭐 관련된 기업이라고 올랐던 기업들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제가 미국 주식을 투자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인공지능 쪽에 나는 투자를 좀 해야겠다.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엔 엔비디아를 보십시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사실은 엔비디아가 지금은 중요한 건 맞고요. 어느 종목이든 마찬가지지만 그때 마치 영웅처럼 등장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뭔가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좀 쉬는 기업들이 나올 것 같고 최근에 또 뜨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잖아요. 아마존도 예, 인공지능 쪽 예, 투자 투자 소식이 한다. 있죠. 예. 이야기 하거든요. 결국 엔비디아가 이제 그런 쪽이 다 어떻게 보면 고객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데이터 센터를 다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엔비디아 가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또 수혜 본다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결국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들이고 이게 주가에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나오는 건 맞지만 제가 볼 때 계속 갈 수는 없다. 어느 순간 또 쉬는 구간은 나올 거다. 다만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좀 늘려가기 위해서 뭔가 노력들은 꾸준히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그 아마존 AI 투자 규모에 대해서 앞서 소장님은 좀 아쉽다라는 표현을 주셨잖아요. 1억 달러? 예, 그 거대 기업이 왜 AI 이 정도밖에 투자 안 하냐고. 그러니까요. 예. 예. 1억 달러. 네. 참 뭐 수중에 $1,000도 없습니다만 1억 달러 그 뭐 돈입니까? 아 그게 거대 기업이. 거대 기업이에요. 뭐 택도인 회사들이 뭐 시총 4조, 3조 해서 하는 판에 뭐 1억 달러 천 몇백억 갖고 뭔 투자를 해요? 조금 더 투자 규모가 컸으면은 주가도 조금 더. 그러면 좀 진정성이 좀 느껴지겠는데.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일정을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볼까요? 뭐 일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네. 역시나 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아, 마이크론. 2분기가 좀 안 좋았죠. 네, 뭐 안 좋았는데 이번에도 뭐 당연히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요? 네, 근데 여튼 이번에 안 좋은 것들이 뭐 이제 마지막 안 좋은 시점인지 이런 것들 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면 국내 이제 반도체 업황에도 분명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여튼 뭐 지금 나오는 어떤 뉴스랑 또 시장 조사 기관의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결국 바닥은 확실히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섹터.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일단 숫자상 한번 좀 증명해 보이면 또 7월 초에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발표할 때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중요해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금리 이슈는 많이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다 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도 일부 있습니다. 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별 섹터 내에서 전시회도 이번 주에 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인프라 투자 관련된 국내에서 열리는 전시회도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도 있고 인공지능 관련된 전시회 등 각종 산업 전시회 또 방위 산업 전시회도 열리거든요. 그래서 각종 그 섹터별로 전시회가 열리면은 그 섹터에서 이제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자사의 신제품이든 또 자사의 내용이든 간에 무언가 뉴스가 또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는 영향을 일부 주기 때문에 그런 각종 산업 전시회 이슈 같은 것도 한 번씩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중간 배당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대표님. 중간 배당. 요거 뭐 내일까지 사야 배당 받을 수 있다는데 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6월 30일이 그 권리주주 확정일인데 우리나라는 네. D+2일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수요일 날 사야 플러스 네네. 2일이 금요일이구나. 그렇죠. 아, 그래서 네네. 일단은 28일 그래서 종가 그다음에 시간에까지 해서 6시까지 그 권리주주로서 이제 확정을 받으시려면 주식을 매입을 하고 가지고 계셔야만 됩니다. 다음 날 29일 날 주식을 매도해도 배당을 받는 아무런 문제는 없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배당을 내가 좀 받고자 한다. 중간 배당을 내가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28일까지 일단은 주식을 매수하고 내가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중간 배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지금 조사를 해봤는데 6월 23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데이터인데 그 공시된 기업으로 보면은 대략 90개 정도 되는 기업이 올해 중간 배당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중간 배당만 검색해 보셔도 대략 어느 기업들이 나온지 알 수 있고요. 더 정확하게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검색어에 배당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배당 관련된 공시 내용이 뜬 기업들이 쭉 날짜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당 관련된 기업들 보시면 좋겠고 대표적으로 현대차나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중간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올해 중간 배당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은 올해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 기업들도 분명히 볼 필요 있는데 물론 우리가 중요한 건 배당 이익만 보고 투자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배당 이익도 주는데 자본 차익,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싸기 때문에 매수해서 앞으로 올라갈 것도 기대해 볼 만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볼 필요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세경 하이테크나 휴온스그룹 올해 처음으로 배당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룹사 전반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온스 글로벌, 휴메딕스 지금 다 상장되어 있는데 이 기업들 모두 다 중간 배당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익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한 3년간 중간 배당을 하겠다라고 이미 또 연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배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 볼 필요 있겠고 이들 기업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익 대비하면 주가도 좀 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휴온스 같은 기업들은 좀 주가도 쌀 때 매수해 놓으시면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주가가 올라가서 자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관심 가지면 좋겠고 중간 배당 관련돼서 또 중요하게 제가 보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렇고 지금 중간 배당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좀 수급적으로 이럴 때 매수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안정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급격히 매수하는 게 아니고 분할 매수하듯이 서서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시장을 볼 때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가겠다라고 보는 것들은 이러한 배당 수요에 대한 수급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중간 배당 관련돼서도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다라고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0만짜리 주식 같으면 대충 얼마 배당 나옵니까? 한 주당 예. 얼마 정도요? 10만 10만 원 원짜리 정도면. 주식이라고 하네요. 네. 배당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종목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한 5% 주는 5%? 뭐 종목이다 그러면은 중간 배당이니까 대략 2.5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분기 배당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분기? 네네 뭐 1년에 4% 준다 했으면은 분기에 한 번씩 주는 거니까 1%씩 주겠죠. 그러면은 뭐 1,000원을 준다 그러면은 250원, 250원 이렇게 나눠 주는 거니까 이번에 뭐 반기에 주는 거다 그러면 500원을 줄 거고요.
4분의 1 나눠주는 기업이면 250원 주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만 봐서는 어쨌거나 은행 금리보다는 높네요. 일단 최근에 뭐 워낙에 금리가 높기 때문에 요즘 네네네.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사실은 수익이 높다라고 할 수 없지만 과거 지금 고금리가 아니고 저금리 시절에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볼 때 한 3% 이상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통상 배당 수익률이 높다 해서 뭐 고배당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은행주라든지 많은 기업들은 한 5% 주는 기업들이 꽤나 있고요. 어떤 기업들은 제가 연간으로 봤을 때 보니까 한 10% 이상 주는 기업들도 있어요. 아하. 간혹.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 장기로 뭐 묻어둔다 그런 느낌이라면은 투자해볼 만합니다. 1년에 가만히 있어도 일단은 10% 이상의 배당 수익을 주니까 이런 기업들은 잘 골라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투자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 배당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게 특히 금융주 말씀을 주셨는데 금융주 같은 경우 차트 보게 되면은 뭐 줄줄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답답하고. 근데 배당 받겠다고 들고 있으면 이거는 네네. 주가 차익은 기대하기는커녕 그렇죠. 손실이고 배당은 정말 찔끔이고 맞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기회비용도 날아가는 거고 참 이 되게, 매력도가 예, 떨어질 수밖에 되게 없거든요. 중요하신 말씀인데요. 예. 배당 수익만 그래서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주가가 싸서 올라갈 것도 기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실은 금융주, 이제 보험주, 지주사 이런 기업들은 개인분들을 사실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아무리 고배당주라고 해도 네네. 예. 워낙에 주가들이 무겁고 소위 말 한번 물리면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물리면. 네. 배당 받으려고 마이너스 10% 20% 되면은 이거 배당 안 받는 게 낫죠. 그러죠. 그래서 사실 그럴 바에는 조금 변동성도 있는 예. 중소형 기업들은 또 물려도 금방 회복될 가능성도 있고 예. 주가가 워낙에 싸다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니까 예. 이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하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대표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배당 관련한 그 회사들 가운데 휴원스 그룹이 나왔는데 네네. 이 당구 치시는 분들은 아주 자주 들어요 휴원스를. 아, 네. 이번에 또 세미스 에이기너 선수가 또 가세하면서. 네. 근데 뭐 다양하던데 뭐 하는 그 회사입니까? 휴원스 그 이제 그룹 그룹이. 자체가 이제 예. 글로벌적으로 이제 헬스케어 기업으로 가겠다고 하는 헬스케어죠. 기업이고 휴원스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그 전문 의약품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국소 마취제 이런 것들 최근에 인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처방을 내린 이후에 주는 의약품들이죠. 예. 이런 것들 전문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많이 만들고 있고 건강식품 사업 최근에 많이 하고 건강식품.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홍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파는 거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자기들이 헬스케어 기업을 가겠다 해서 앞으로 몇 년 뒤에 매출 5천억에서 1조 원까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원스 글로벌은 휴원스가 이제 인적 분할하면서 위에 올라가 이제 지주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메딕스도 휴원스 그룹의 이제 관계회사가 되겠죠. 여기서 여튼 다른 사업을 하지만 섹터로 볼 때는 다 헬스케어 쪽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 좀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어제 제가 지금 예. 시장에서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게 그 HD 현대건설기계, 아, 네, 맞아요. 건설기계 관련된 예. 기업들이 요새 뭐 좋은 건 다들 아시죠? 네.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뭐 재건 관련주라고 네네. 해가지고. 근데 예. 어제 그 무거운 종목이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무려 장중 개장하자마자 17% 이상 뜁니다. 다들 아시는 이슈입니다. 그 러시아 쪽 내란 사태 이슈 때문에 아주 긴 스토리를 보면 결국 다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이제 끝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되면서 재건 테마주들이 올랐는데 그동안은 좀 스몰캡들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무거운 현대건설기계 17% 올랐는데 종가를 보니까 또 굉장히 또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세론 뉴스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건설도 주말에 그 사우디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수주가 나왔거든요. 네. 뭐 올해 목표치 한 60% 이상 달성할 정도의 글쎄. 네, 6조 원 이상 큰 수주 나왔는데 역시나 개장 초반 급등했다가 오후 보니까 다 내려왔어요. 그냥 윗꼬리가 확 달려버린다.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주가 흐름만 놓고 볼 때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현대건설은 사실은 보니까 주가가 38,000원대 비싼 가격대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튼 사우디 쪽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수주 소식이 네네. 있었죠. 이게 보니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몇 건이 좀 더 있다고 합니다. 향후 다른 지역에서 나올 만한 수주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대건설은 주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요.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주들은 저는 늘 투자 의견 드릴 때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튼 최근 요 해외 수지만 놓고 보면은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네. 제가 볼 때 주가는 더 올라갈 여력은 있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어제 혹시 그거 있었나요? 이번 주부터 무슨 IPO 새로 상장하면 따따블 된다고 아, 이번 여러 번 주부터. 했는데 네네 맞습니다. 이번 주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일단 아니에요. 이번 주 이제 아직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 네네네. 네. 이제 조만간 상장할 기업들에 보니까 그 경쟁률이 엄청 심하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경쟁률은 네네. 심하다. 자금이 엄청 몰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소위 말하면 따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된 다음에 상한가 가는 경우들인데 이제는 뭐 보니까 상승률을 더 높아진 것 같아요. 400%대까지. 그래서 예. 뭐 따따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0원이면은 요게 이제 10,000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시작할 때. 근데 요게 2배 된 다음에 또 2배 되는 형태들.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최대 첫날 4만 원까지 가는 건데요. 이렇게 시행하는 또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날 따상을 간 이후에 추가로 더 올라가지 않겠어 하는 수요가 몰린다는 거죠. 다시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 첫날 예. 기존에는 뭐냐면은 따상이라고 해가지고 예. 더블 간 다음에 상한가에 가는데 예.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몰려가지고 예. 다음날 다다음날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번에 바뀐 것들은 보니까 그런 수요들은 줄어들 거라고 하는 거죠. 워낙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더 이제 탄력 있게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취지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을 좀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10,000원짜리 종목이 최대 400%까지 가게 되면은 거기가 아무래도 맥시멈처럼 시장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취지로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 따따에 사는 거는 또 무슨 심리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수급은 몰렸고 그리고 내일 또 가지 않겠어 하면서 그 상한가에 또 산다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그 올라갔는데. 상따라고 있었잖아요. 상한가 예. 따라잡기. 네네네. 그런 심리 아닐까요? 상한가 따라잡기. 네. 한 4만 원이라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한데 그걸 갖다가 네네. 10,000원에 공모가를 하는 거는 그건 또 뭔 계산법입니까? 꼭 4만 원이 간다는 이건 보장이 예시라고 있는 보시면 될 것 건 같아요. 예시라고. 예시. 예. 그래서 네. 10,000원이라고 하는 공모가 정해지면 과거에는 이 공모가 시초가가 정해진 게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그 공모가 자체가 시초가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최대 하루에 400% 4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로 이제 더 못 가지 않겠어 하는 심리가 작용하면은 이제 그런 따상에 대한 뭐 수요,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수요는 좀 줄지 않겠어 해서 이렇게 도입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안정화 차원인데요. 이거는 결국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봐야겠죠. 한번 예. 그 첫 케이스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예상 체결지수는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2,583포인트. 어제 보합권 출발을 나타냈다가 이제 오후에 좀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일단 양시장 보시다시피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닥 878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72,7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 2.3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16,200원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 하락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 SDI가 1% 하락이 예상됩니다. LG화학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 기아 보합 예상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0.6% 상승 예상되고 지금 호가에서는 402,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른 헬스케어가 0.7%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71,300원으로 집계됩니다. LNF가 0.6% 내림세 예상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8,500원이고요. HLB가 0.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32,000원이네요. 펄어비스가 1% 하락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자 0.98% 상승 예상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보합 예상되고요. 카카오게임즈가 2.6%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에서 35,35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까지 이제 6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조금 이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시장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호가 상황을 보더라도 사실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또 포럼 자체도 좀 파운드리 포럼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모멘텀으로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긴 하거든요. 예. 네.
결국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이게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바닥을 네네. 지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얘기는 사실 굉장히 일찍 나왔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지난달이죠. 이게 주가가 그 올라올 때 보면 일주일 사이에 꽤 올라옵니다.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때 이제 뭐 써 올렸던 그건 이제 엔비디아 쪽인 것 같고요. 이게 일종의 모멘텀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근본적으로 결국 지금으로서 올라가려면 메모리 업황에 대한 이제 바닥 확인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7월 달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이후 그리고 결국 또 7월 달에 IR 행사가 이제 꾸준히 열리면서 시장에 지금 자기들이 느끼고 있는 업황이라든지 앞으로 회사 계획 이런 것들 이야기하다 보면은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지금 더 사야 되느냐 또는 뭐 말아야 되느냐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더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메모리 업황이 바닥이라는 것들이 확인된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금 뭐 4월달, 5월달 지금 두 달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 가격 동향 봤을 때는 바닥은 어느 정도 잡히고 있거나 최소한 그 내려가더라도 내려가는 그 꺾임이 그렇게 뭐 가파르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메모리 업황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고 새로운 쪽에서 뭔가 사업을 꾸준히 앞으로도 해야 되고요. 특히 삼성전자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미국 쪽 파운드리 2공장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파운드리 공장이 앞으로 잘 돌아가면서 TSMC를 추격을 해줘야 됩니다. 최근에 뭐 인텔도 계속해서 파운드리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안 한다고 했다가 최근에 다시 또 투자 이야기 나오듯이 파운드리라고 하는 산업이 계속 중요해지고 있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반도체가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PC, 뭐 스마트폰, 서버 이런 쪽 많이 쓰였는데 지금 뭐 인공지능 다양한 산업 쪽에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결국 반도체를 더 만들려고 할 거고요. 그러면은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수탁 생산하는 업체들, 이 업체들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이쪽으로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도 시장 우리나라 볼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전공정은 앞으로 대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투자할 거고요. 이 후공정은 계속해서 아웃소싱을 줄 거예요. 외주 업체에게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앞으로도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후공정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전공정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 후공정은 앞으로 외주 업체를 주면서 이렇게 밸류 체인을 만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좀 큰 굴지에 좀 반도체 밸류 체인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우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느끼는 게 게임이나 엔터 쪽은 별로 언급이 없으셔요. 네, 맞습니다. 그쪽 잘 안 하시는구나. 네, 일단 제가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게임을 안 하고 게임은 사실은 신작 게임 그 로드맵이라고 해야 될까? 그 일정들이 네, 네. 있잖아요. 그 네. 일정만 잘 맞추면은 네. 사실은 게임을 굳이 안 해도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투자하는 데는. 그다음에 주변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저는 또 물어봅니다. 어느 게임이 잘 될 것 같냐? 요 게임이 나온다는데 어떨 것 같냐? 뭐 그러면은 그분들은 더 자세하게 정말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를 청취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다소 좀 원재가 없지 않는데 게임주가. 네네. 근데 너무 오랫동안 소외되고 너무 오랫동안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네네. 그런 아니, 가운데 예. 이 두더지 게임 하면서 한 번쯤은 올라올 때 안 되십니까? 아니 오늘 때마침 컴퓨터스 쪽에서 신작 MMORPG 이게 롤 게임이잖아요. 네. 근데 제노니아가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뭐 호가에서 주가는 영 힘을 못 쓰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예. 일단 요새 신작 게임 나올 때 반응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기대치보다 못하다 그러면은 예. 주가가 별로 안 좋은 거고 생각보다 괜찮네 하면은 주가가 좀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안 좋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공개되거나 뭐 진행되면서 일매출이 올라온다 그러면 또 다시 뒤늦게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작 게임 나오면 주가는 그냥 다 빠진다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 아 빠진다고요? 네네 요새는 그렇지가 않고 또 일매출이 올라오고 그러면 주가는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요새 게임주들을 볼 때는 일단 중요한 건 신작 나오냐 안 나오냐 중요한 건데
그 신작 분위기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신작 분위기 안 좋으면 일단 주가도 힘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컴투스 제노니아 나온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주가는 좀 개장하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오늘도 일단은 지금 뭐 시작은 보합 출발 예상되는데 글쎄요. 좀 최근에 장중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네네. 어떤 전략 좋을까요? 일단 오늘도 제가 앞서 그 중간배당 이야기 드린 것처럼 수급적으로는 나쁘진 않을 것 네네. 같아요. 예,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좀 매수 들어오는 수급이 있기 때문에 뭐 급격히 시장이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역시나 네. 개장하고 개장 후에 예,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개장합니다. 네, 6월 27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는 뚜렷한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강세와 약세론자의 치열한 매매 공방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만큼 차익 실현 욕구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유독 아시아 증시에서 좀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보합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은 좀 파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어떤 흐름인지 출발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권이네요. 2,581포인트, 코스닥도 역시 약보합권 878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양시장이 소폭 내림세, 지금 보합권 출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강보합이네요. 72,5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3% 떨어집니다. SK하이닉스가 0.2% 올라갑니다. 113,100원. SK하이닉스 지금 하락으로 다시 좀 전환이 됐네요. 113,100원 0.3% 내림세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5% 떨어집니다. 756,000원이고요. LG화학이 강보합권으로 70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0.7% 떨어지네요. 68만 원 선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내림세입니다. 현대차가 0.5% 올라갑니다. 20만 1,500원. 기아가 0.1% 강보합권 8만 5,600원. 포스코홀딩스가 0.6% 상승 중이죠. 40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0.7% 떨어집니다. 25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0.2% 내림세 75만 9천 원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 올라갑니다. 7만 1,100원이고요. LNF가 1.2% 하락입니다. 24만 7,500원. JYP 엔터테인먼트도 내림세죠. HLB가 0.3% 떨어집니다. 3만 1,750원이고요. 펄어비스 보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올라갑니다. 8만 2,300원.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약보합권이고요. 카카오게임즈가 0.58% 상승하면서 3만 4,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뭐 게임주들 앞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신작 게임을 출시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일단 주가 자체는 지금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컴투스가 3.7% 약세고 컴투스 홀딩스도 6%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개인 투자자가 172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 38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은 21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은 전기전자와 운수장비에서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비금속 광물 섹터, 건설 섹터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어서 전기가스, 운수장비 섹터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 섹터 내에서 좀 구성 종목을 봤을 때는 현대건설 오늘 0.9% 올라가고요. 4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우건설이 2.6% 상승 4,2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GS건설도 0.7% 상승으로 2만 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건설주 내에서는 뭐 지금 보시다시피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등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은 383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351억 원, 기관은 1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70전 상승한 1,30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네요. 그동안 사실 이제 워낙 강세가 좀 이어졌다가 최근에 분위기가 약간 좀 미묘하게 바뀌는 것 같거든요. 네, 미묘하게 바뀌고는 네. 있습니다만 큰일 났습니다. 이거 뭐 빨리 어떤데요? 7월 가서 예. 방향이 나오든지 뭐 추세가 서야지 이 환율이든 뭐든
주가든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 저 뭡니까? 정민 씨나 저 이제 큰일 났어요. 이거 왜요? 뭐로 매일 100분을 때웁니까 이거? 할 얘기가 없는 장이에요 지금. 할 얘기가. 예. 그러니까 주도주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실 요럴 때가 어떻게 보면 1년에 네. 이런 날이 더 많은 게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뭐가 딱히 잡히는 게 없이 예. 뭘 좀 이렇게 모멘텀을 기다리거나 다음 이벤트를 기다리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요럴 때는 뭐 이제 종목 이렇게 막 찾고 발굴해주고 하는 그런 코너들이 이제 오히려 관심을 끄는 데죠. 네네. 무슨 뭐 거시적으로 얘기할 것도 잘 없잖아요. 아니 근데 앞서 저희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했던 조선 섹터 있잖아요. 조선 좋은 거는 좋은 거지 뭐. 예. 잘 가고 있지 않아요? 예, 잘 가요 잘 지금. 가죠. 예, 뭐 HD 한국조선 예.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도 괜찮아요. 동성화인텍, KL럼 예. 이런 종목들도 괜찮고요. 아우 저는 뭐 지금 뭐 차트쟁이 눈에는 차트밖에 안 들어옵니다만 에코프로비엠 같은 거는 아주 요 승부가 아주 궁금합니다. 이평선, 5일선, 20일선, 60일선이 딱 지금 요 모여가지고 요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예. 지지받고 매수세 들어오면서 다시 또 전고점 향해 가느냐 뭐 이런 네. 어떤 승부처에서 다들 그런 종목들이 꽤나 많아요. 예. 그동안 이렇게 눈길을 끌었던 종목들 가운데 한 차례 출렁거림 이후에 여기서 이제 방향을 승부를 한번 내야 되는 그런 데가 되게 많네요. 종목들이. 에코프로비엠. 예. 아니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2차 전지. 아니 그동안 진짜 코스닥 쪽의 대장주였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주요 이제 이동 평균선에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일단 뭐 2차 전지가 안 가고 있는 뭐 이유들, 올라온 이후에 약간 이제 옆으로 가는 이유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급적으로 그 시장에 이제 들어와야 될 자금들 중에 일부 이제 반도체로 가면서 예, 저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느 업체에서 그 통계를 냈는데 하반기에 그 뭐 좋을 것으로 보는 대표적인 이제 업종이 한 80% 이상이 반도체였습니다. 예. 3등이 어디였냐면 2차 전지였는데 여기에서 또 중요하게 또 코멘트 달린 게 뭐냐면은 반도체로 수급이 쏠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쪽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원래 코멘트까지 그동안 약간 시소 달렸거든요. 게임처럼 움직였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대형주가 올라가면은 마치 수급 블랙홀처럼 뭔가 좀 빨아 당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반도체 종목들이 안 가는 날만 잘 보셔도 아시겠지만 엔터주라든지 다른 섹터 종목들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수급이 반도체로 한쪽에 쏠리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주가는 좀 쉬어가는 일정 정도 올라선 상태에서 약간 횡보를 하거나 약간 하향 홍보하는 형태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그런 흐름인 것으로 보이고 에코프로 BM하고 그다음에 뭐 LNF 뭐 이런 기업들 포스코 퓨처엠 이런 기업들은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 뭐 단기적으로 분기 뭐 실적이라든지 또 분기 단기적인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을 쫓기보다는요. 산업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률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들 기업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사업이 더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 이쪽은 사이클을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를 따지기보다는 산업 전반적으로 성장 속도, 뭐 방향성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 조정받고 할 때 조금 분할 매수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평선 뚫고 내려오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라도 예. 뭐 가격이 좀 더 내려온다. 예. 그러면은 저는 매수하려고 했던 대기자분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도 하반기에 진짜 반도체가 좋아지면서 수급적으로 2차 전지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가 빠지면은 그때 저는 이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하반기 시장을 보면서 2차전지 종목들이 지금 가격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럴 것인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종목들은 지금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좀 더 하향 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좀 기다리는 뭐 전략도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참 우리 이재문 대표도 너무 점잖으시다. 유튜브 보다 보면 썸네일들이 얼마나 자극적인데 텐베그 막 10배 나왔던 종목들 그거보다 1000배 더 갑니다 해서 막 숫자 갖다 붙이기 나름이던데요. 네. 0을 갖다가
10배 오른 것도 대단한데 그거보다 1000배 더 간다면서 막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게 많은데 자꾸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니 참 어지간하시네. 아니 근데 저 오늘 갖고 오신 게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저 탐방 종목 네네. 네, KH 기업 바텍 탐방. 이거 딱 2년 전에 굉장히 방송 많이 탔던 종목이에요. 네. KH 바텍. 예, 그러고 나서 시세 한번 확 내고 나서는 거의 뭐 또 잊혀지시고 했는데 네, 이걸 오늘 또 갖고 오셨네. 일단 뭐 KH 바텍이 최근에도 많이 또 등장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내장 없어요. 인지라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마 3개 종목을 다 소개시켜 드릴 것 같은데 파이넴텍을 한번 얘기 드렸는데 그 기업은 내장이에요. 아, 안에 그게 들어가는 내장인지. 힌지고 KH 바텍은 외장 힌지입니다. 그래서 외장 실제로 우리가 그 폴더블 폰 보시면은 그 접히는 구간의 가운데 부분에 그 기구물이라고 있는데 이 기구물을 만드는 업체가 바로 KH 바텍이고요. 올해도 동사가 거의 뭐 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사 내의 점유율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올해도 공급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 기대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 공급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기로는 대략 전년 대비 한 40% 정도의 ASP 상승을 기대한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스마트폰 특히 이제 폴더블 폰 많이 팔리면은 이 기금물도 많이 팔린다 이렇게 보시면서 동사 실적이 좋아지는 점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가 올해 그 협력사들에게 가이드라인 준 게 좀 있다라고 합니다. 대략 올해 우리가 대략 한 1,500만 대에서 한 1,700만 대 정도 팔지 않겠어라고 가이드라인 줬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협력사들도 그 수량에 맞추어서 부품 생산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KH 바텍도 올해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번 주일 겁니다. 아마 구글에서 픽셀 폴드가 나올 건데 맞아요. 새롭게 계속 지금 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진입하는 플레이어들이 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외장 힌지를 만드는 업체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 많이 변화가 있으면서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한 기업들은 많이 도태가 된 거고 남아있는 기업들이 이제 그 시장을 다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픽셀 폴드, 중화권 이런 쪽으로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고요. 가장 뭐 기대하는 것들은 애플이 이 시장에 과연 들어올 거냐 말 거냐입니다. 지금 2025년 뭐 폴더블 스마트폰이 될지 또는 폴더블 태블릿 PC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여튼 접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기구물 외장 힌지는 꼭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예.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게 접근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땐 KH 바텍에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봐야 되고요. 동사 앞서 소장님이 한때 시세가 나왔다가 이렇게 눌렸다 많이 예,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분기가 실적의 가장 피크입니다. 왜냐하면 폴더블 스마트폰 나오는 시점이 하반기다 보니까 이 기업들도 실적 찍히는 구간이 그 3분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주가도 결국 그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4분기 되면. 그리고 1분기, 2분기 또 쉬었다가 또 3분기 되면 쭉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KH바텍은 제가 볼 때 올해 폴더블 스마트폰 7월 26일 날 공개된다고 하니까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대략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투자하기에 딱 적기이니까 지금 천천히 매수해 놓으시고 좀 주가가 또 이 시기에 한번 올라가길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계산한 적정 주가는 2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주가 잘 기억해 두신 다음에 나름 적정 주가 상태에 올라갔다 그러면 또 매도도 반드시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구글의 픽셀 폴드를 찾아보니까 이미 떴네요. 가격이 한 290만 원대로 지금 나오고 네네. 있는데 290만 원? 네, 그럴 바엔 차라리 삼성전자의 폴드를 네, 사는 게 픽셀 낫겠죠. 폴드. 네, 그러면 잘 팔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죠. 어쨌건 여기 힌지가 다 들어가는데 이런 측면에서 KH바텍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예. 주 매출처로 또 네네. 다변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기업 탐방과 관련해서 또 KH바텍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리포트 내용은 또 크존 앱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네네. 이건 또 저희 또 우리 또 이 대표님 같은 리서치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평소 궁금했던 건데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도대체 이 주식 시장에서 네네. KH 바텍을 가져오셨길래 그냥 가장 기초적인 정보만 봤어요. 네네. 시총이 거의 매출액하고 시총이 비슷해요. 네네. 이 회사는. 네. 그런데 어떤 회사들은
매출액의 10배 이상의 시총이에요. 그렇죠. 뭐 이익 대비로 칠 것 같으면은 뭐한 말도 안 되는. 네. 네. 이걸 갖다가 기대감이나 성장성 뭐 이런 걸로만 퉁치는데 그게 네네. 가능합니까 그게? 보통 그 밸류에이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통상 이제 이익이 나오는 기업은 이제 보통 우리 PER이라고 하는 주가 수익 네. 비율하는 것들이고 이제 이익이 안 나오죠. 마이너스니까 이 기업들은 결국 매출의 성장률, 통상 PSR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또 그게 아니면은 뭐 보험주 이런 것도 사실은 뭐 PBR 자산 가치로도 많이 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각 섹터별로 제가 볼 때는 적정 어떤 주가나 또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보다 같은 사업을 하는데 좀 싸게 거래되거나 비싸게 거래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걸 네. 비교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사실은 저도 이 기업이 이 정도까지 가는 게 맞나 싶은 기업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업을 좀 말씀드리면 루닛이거든요. 물론 저도 좋게 보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가치인간 나중에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의료용 AI 좋다고는 하셨어요. 네네네. 준호하고 좋은 건 루닛. 예, 그렇죠. 맞는데 너무 지금 제가 보는 것 같아요. 오버슈팅 되어 있는 거다. 예.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갔다 싶은 기업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들어갈 종목인지 그냥 내가 구경만 해야 될 종목인지를 따져야 되는 거고요. 시장에 아직도 싼 기업들이 있고 결국 싼 기업들이 저는 올라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싼 기업을 사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탐방 다니는 기업들 중에 싼 기업들 그런 기업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진행자로서 우리 이재무 대표님하고 진행하는 화요일 행복합니다. 너무 균형 잡힌 시각 저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아니 하반기 뭐 좋다라고 하셨으니까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시장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네.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쪽이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답답할 네. 수도 있거든요.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꾸려본다면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하반기에 아이폰 예. 나오잖아요. 아이폰. 네, 아이폰 나오면은 몇 가지 변화들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카메라와 관련된 기술이 지금 스펙 변화가 있는데 네.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또 충전 단자 이번에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C 타입으로 바뀌는 게 애플도 확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도 안 들어가든 관계없이 뭐 신화 콘텍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그 USB C 타입 커넥터 1위 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익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온다는 건 안정적인 기업이고 이 기업들이 결국 테마, 모멘텀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포트폴리오에 지금 미리 담아두시면은 이슈가 되었을 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럴 때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